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학가 청년들 역시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비싼 월세까지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건 부동산은 무조건 발표는 팔아야 돼요.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꾸며놓고 올려놨는 거 그것만 보고 훅 하다 보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방은 없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 가격을 올려서 막 그냥 내놓는 거죠. 근데 방이 없으니까 택도 없는 가격이라도 학생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대구의 한 대학교 앞. 수많은 청년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를 찾아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을 하거나 자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자취를 꿈꾸고 있는 한 대학생이 이곳에 오는 날입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 학생은 오늘 처음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자취를 시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취를 해보고 싶은 거라서 조금 부담감 없이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알바하면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숙사는 들어갈 때 학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룸이랑 기숙사를 비교했을 때 기숙사는 통금이 있다는 점, 그리고 원룸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안 좋다는 점 등이 제가 원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대구 지역 5개 대학교 평균 통금 시간은 12시 20분.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통금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대학 평균 기숙사비는 20만 원을 웃돌고 대구 원룸 월세 평균 가격은 29만 원. 관리비를 포함하면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기숙사비와 월세 평균 가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최근 대학가 주변의 원룸 시세를 파악하고자 학생과 함께 방을 구하러 다녀봤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한번 자취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구하신. 3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그때 시세로 말씀드리면 한 보증금이 200에서 300 정도, 월세가 관리비랑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35만 원이면은 대부분의 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숙사가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로부터 이제 기숙사 수용 인원을 4인실을 2인실로 바꿔버리고 2인실을 1인실로 바꿔버리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분들이 방을 다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서 방들이 동문이나 정남문이나 방이 모자라는 상황이 그렇게 발생해버렸거든요. 코로나19 여파로 기숙사 수용 인원이 줄어들어 방을 구하는 수가 증가했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월세 인상에 한 몫을 한 셈입니다. 대학가 주변은 또 환경, 또 그 지역의 정세에 따라 약간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기숙사가 학교 내에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가 되게 되면 밖에서는 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월세의 어떤 그 부분이 약간 또 다운이 될 수 있는 정세에 따라 약간 차이 나는데, 다가구 주택, 특히 원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월세는 약간 더 올라가 있다.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발맞춰 같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방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진짜요? 네, 올라가지고 그 전에 32만 원, 35만 원 하던 방들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문 쪽은 흔집이 지금 40만 원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32만 원, 30만 원, 32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방세가. 근데 그 방이 지금 40만 원 된다는 거. 기가 차죠? 작년부터 10만 원가량 오른 월세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청년들은 주거비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이어지는 취재에도 매물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서로 우리 부동산한테 막 좀 방 좀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셨는데, 지금은 뭐 자기들이 뭐 손님을 보고 계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냥 그 정도로 방들이 모자라요, 동네 자체가. 입니다. 혹시 계약됐습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차를 타고 방을 보러 다니는 중에도 방들은 실시간으로 계약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관리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세금 신고 때문에 월세가 30만 원 초과되면은 이제 전월세 신고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신고가 되는 순간 이제 그 자료가 쌓여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 일부러 30만 원만까지만 월세를 적고 나머지를 관리비를 다 빼버리거든요. 관리비는 그게 세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해놨는데 근데 그것도 올해 조금 말이 나오면서 다시 바뀌긴 할 건데 이제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이 공인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세금 지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관리금을 높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2021년 6월 1일자에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0만 원 초과, 그럼 31만 원부터, 그러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1만 원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월세를 놓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비, 만약에 35만 원이다, 관리비 5만 원. 그럼 30만 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2021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는 세금과는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세금과 세무서에 통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료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다들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이게 또 희한한 사각지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는 40만 원인데 관리비가 50만 원이야. 결국 이게 합친 게 결국은 주거비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네이버나 직방 같은 포털 또는 어플하고 연동을 시키고 관리비 항목도 반드시 그걸 공인중개사가 다 설명을 하고 집주인한테도 다 확인해서 받도록.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이전엔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했다면 이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가 다방이랑 직방으로 집을 알아보고 오늘 처음 부동산을 가봤는데 뭔가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던 것에는 한 30만 원 정도 매물이 올라왔었다면은 오늘 직접 가서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시세가 40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다니는 게 조금 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대구광역시 1인 청년 가구가 10만 5,814명인 시대. 이 대학가 근처는 수요가 많아 비싸게 방을 내놓아도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합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원하는 방을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근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서정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사실 소개할 게 없는 게 여기 바로 앞에 딱 들어오시면 욕실이고 여기 딱 주방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오시면 방 하나 끝입니다. 딱 진짜 전형적인 원룸의 모습. 부엌인데요. 부엌이 진짜 말도 안 되겠죠. 그냥 딱 여기 요리할 수 있는 버너 2개 있고 좀 청소도 안 해서 더러운데 싱크대 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점, 냉장고도 있고. 풀옵션이었던 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밥은 직접 해 드시나요? 원래는 뭐 가끔 그냥 배달 음식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 또 물가 워낙에 비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끼에 무조건 막 거의 2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햇반 같은 거 쿠팡에서 20개씩 파니까 그거 사가지고 그냥 최대한 간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2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서정호 씨는
처음 자취할 때보다 오른 물가에 식비 걱정이 많은 듯 보입니다. 대학교 근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 강하민 씨도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가 주로 제가 자는 방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 집에는 침대가 없어서 이 매트리스를 펴고 잡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 저희 집은 화장실이 굉장히 좁아요. 너무 근데 뭐 샤워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지만 좀 많이 좁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창문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요. 그 공부할 때마다 더우면 창문 열고 공부하고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안 트시나요? 에어컨 틉니다. 에어컨 트는데 그래도 전기세 부담이 될까봐 오래 틀어놓진 않죠. 네, 가끔씩 틀어놓습니다. 높이 치솟은 공공요금은 자취생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역하고 이제 복학하면서 저도 자취를 시작한 거라 가지고 나도 드디어 자취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설렘도 있었고, 제가 1월 중순쯤에 방을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1월이니까 좀 방이 어느 정도 있겠지 싶었는데 그때 되니까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집도 사실 4곳? 제가 봤을 때 4곳이었는데 그날 나머지 3곳이 진짜 완전 고시원 수준으로 엄청 낙후돼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제일 좋아서 여기로 골랐던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급하게 구했는데 자취방을 처음에는 그냥 직방이나 다방 같은 그런 어플을 활용해서 구하려고 했거든요. 되게 좋은 방인데도 싼 방이 있길래 제가 전화를 계속 했는데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허위 매물에 넘어가 부동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동산 어플로 나와 있는 저렴한 방들은 다 무엇인 걸까요? 직방이나 다방 이런 어플에 보시면은 금액대가 뭐 30 초반에 깨끗한 집 나오고 이럴 건데 맞아요. 그렇게 한번 연락해 보시면은 뭐 방이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방문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대 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손님 전화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방 다방 그런 거. 직방 다방이랑 다 그거는 부동산들이 한 달에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비만 해도 한 달에 저희 7, 80만 원 나가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금액을 내면은 전화가 한 통도 안 오거든요. 네, 맞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들도 이 금액을 어떻게든 광고비도 나가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관리비를 별도로 올려놨잖아. 뭐 25만 원 해놓고 관리비 10 얼마씩 올려놨어. 15만 원, 17만 원 이래 올려놨잖아. 그러고 또 너무 신축을 갖다가 조금 싸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부라고요. 다 시세가 있는데. 직방 다방에서 보고 뽀샵에 정말 좋네 이렇게 막상 와보면 안 좋아. 지금 현재 허위 매물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공인중개사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웬만하면 잘 올리지 않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아직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분들이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중개보조원인지 요것만 확인하더라도 조금 더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 기준은 대략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 관련법을 시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허위 매물, 거짓,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위 매물에 대해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하는 원룸이 보통 한 300에 한 30인데 어느 것도 보니까 200에 2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10만 원 사니까 가보자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의 시세에 봐서 너무 사거나 좋은데 너무 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의심을 미리 해봐야 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먼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등록 일자가 언제냐? 지금 5월달인데 등록 일자가 2월달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의심해봐야 되겠죠. 또 이건 부동산은 무조건 발표는 팔아야 돼요.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꾸며놓고 올려놨는 거 그것만 보고 혹 하다 보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학업 걱정, 취업 걱정에 더해
이제는 주거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정부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인지하고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월세 주거비와 청년 공공주택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정책의 허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